때는 조선 영조 임금 시절이에요. 충청도 어느 작은 농촌 마을, 가을 수확이 끝나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던 무렵의 이야기입니다. 이 마을에 만득이라는 소년이 살았어요. 16살이었는데요. 아버지 없이 어머니랑 단둘이 사는 아이였습니다. 아버지는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전날 밤 아버지가 만득이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만득아, 예 아버지. 세상엔 눈금을 속이는 자들이 있다. 저울을 꼭 확인하거라. 내 눈으로 직접 봐야 해. 만득이는 그게 무슨 말인지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냥 아버지가 아프셔서 이상한 말씀을 하시나 보다 했죠. 근데 아버지는 그 말을 남기고 다음날 세상을 떠나셨어요. 만득이는 그 유언을 가슴 깊이 새겨뒀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이 가을 처음으로 혼자 장터에 나가는 날이 왔어요. 어머니가 많이 아팠어요. 가을 들어 기침이 심해졌는데 약을 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만득이가 어머니한테 말했어요. 어머니, 올해 콩이 잘 됐어요. 2섬은 넉넉히 나왔으니까 장에 팔면 약값은 될 거예요. 어머니가 기침을 하면서 말렸어요. 혼자 가려고? 장터는 처음이잖아. 저 이제 16이에요. 다 컸다고요. 어머니가 한참 만득이를 바라봤어요.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심해라. 장터엔 사람이 많으니까. 만득이는 새벽같이 일어났어요. 콩 2섬을 지게에 지고 1시간 넘게 걸어서 장터에 도착했습니다. 지게가 무거워서 어깨가 눌렸지만 만득이는 씩씩하게 걸었어요. 약값 생각을 하면서요. 장터는 사람이 북적북적했어요. 만득이는 두리번거리다가 장터에서 제일 크고 번듯한 가게 앞에 섰습니다. 임시곡물전이었어요. 간판도 크고 저울도 번쩍번쩍하고 하인도 두셋 있는 큰 가게였습니다. 만득이가 콩지게를 내려놓고 말했어요. 저기요, 콩 팔러 왔는데요. 임씨가 내려다봤어요. 나이가 지긋한 중년 남자였는데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얼마나 가져왔어? 2섬이요. 올해 직접 농사 지은 거예요. 임씨가 하인한테 손짓했어요. 하인이 콩을 저울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만득이는 눈을 크게 뜨고 봤어요. 저울대가 움직였습니다. 임씨가 말했어요. 1섬 반이네. 만득이가 눈을 깜빡였어요. 예? 1섬 반. 그것밖에 안 돼. 만득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저 2섬 가져왔어요. 새벽에 직접 재고 왔다고요. 임씨가 귀찮다는 듯이 말했어요. 내 저울이 맞아. 1섬 반이면 1섬 반인 거야. 만득이는 억울했어요. 분명히 2섬이었는데 1섬 반이라고 하니까요. 저울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다시 한번 달아봐요. 임씨가 눈을 부라렸어요. 뭐? 내 저울을 못 믿겠다는 거야? 어디서 어린 녀석이. 다시 달아봐 주세요. 제발이요. 임씨가 콧방귀를 뀌었어요. 1섬 반값 줄 테니까 받고 꺼져. 만득이는 울고 싶었어요. 근데 울면 안 됐습니다. 약값이 부족해지면 어머니가 못났잖아요. 만득이가 장터 귀퉁이로 걸어갔어요.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품에서 작은 돌 하나를 꺼냈어요. 아버지가 남긴 거였습니다. 돌저울 추였어요. 아버지가 농사 지을 때 늘 쓰시던 추였어요. 저울을 꼭 확인하거라. 아버지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어요. 만득이는 그 돌추를 손에 꼭 쥐고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만득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른 데서 달아보면 되잖아. 장터를 둘러봤어요. 임시곡물점 말고도 작은 곡물 가게가 몇 군데 더 있었거든요. 만득이가 남은 콩을 들고 옆 가게로 갔어요. 아주머니가 운영하는 작은 가게였습니다. 저기요, 이 콩 좀 달아봐 주실 수 있어요?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울에 올렸습니다. 바늘이 움직였어요.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2섬이 맞네요. 만득이 눈이 커졌어요. 2섬이요? 응, 딱 2섬. 만득이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역시 2섬이었어요. 임시 저울이 잘못된 거였습니다. 만득이가 다시 임시 가게로 뛰어갔어요. 저기요. 다른 가게에서 달아보니까 2섬 맞아요.
임씨 저울이 잘못된 거예요. 임씨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어요. 뭐라고? 내 저울은 내 저울이야. 딴 데서 달아본 게 뭔 상관이야. 상관이 있죠. 제 콩을 반섬이나 떼먹은 거잖아요. 임씨가 버럭 소리쳤어요. 어린 녀석이 어른한테 버릇없이. 나한테 팔기 싫으면 말아. 꺼져.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근데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임씨는 이 장터에서 제일 큰 상인이었거든요. 만드기는 결국 반섬값을 떼인 채 장터 귀퉁이에 돌아와 앉았어요.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때였어요. 얘야. 만드기가 고개를 들었어요. 허름한 도포 차림의 나그네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낡은 회색 도포에 소박한 갓. 그냥 지나던 길손처럼 보였어요. 왜 울어? 안 울어요. 손에 들고 있는 게 뭐야? 만드기가 손을 봤어요. 돌저울추를 쥐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거예요. 나그네가 옆에 쪼그려 앉았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 만드기는 처음엔 말하기 싫었어요. 근데 이 나그네 눈빛이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다그치지도 않고 그냥 기다리는 눈빛이었습니다. 만드기가 결국 다 털어놨어요. 어머니 약값 이야기, 콩 2섬 이야기, 임씨 저울 이야기, 아버지 유언까지요. 나그네는 끝까지 아무 말 없이 들었어요. 다 듣고 나서 말했습니다. 저울대 봤어? 예? 임씨 저울, 저울대를 봤냐고. 만드기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바늘만 봤어요. 나그네가 일어섰어요. 같이 가보자. 나그네가 임씨 가게 앞에 섰어요. 물건을 사려는 척하면서 저울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임씨가 반겼어요.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쌀 좀 보려고요. 나그네가 쌀을 고르는 척하면서 저울을 찬찬히 들여다봤어요. 저울대를요. 만드기는 옆에서 나그네 눈빛을 봤는데 뭔가를 발견한 것 같았어요. 눈빛이 달라졌거든요. 나그네가 쌀을 사지 않고 자리를 떴어요. 골목으로 들어가서 만드기한테 말했습니다. 저울대가 조작돼 있어. 예? 저울대 길이가 한쪽이 미세하게 짧아. 눈으로 보면 거의 모르는데 달아보면 무게가 적게 나와. 만드기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그럼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응. 처음부터 그렇게 만든 거야. 만드기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럼 저 말고도 피해본 사람이 있겠네요. 나그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마 많을 거야. 나그네는 만드기랑 같이 장터를 돌았어요. 슬쩍슬쩍 사람들한테 말을 걸었습니다. 임시각에서 곡식 파셨소? 팔았죠. 혹시 무게가 이상하다 싶지 않았소? 처음엔 다들 그냥 고개를 저었어요. 근데 한 명, 2명 얘기를 들으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나이든 농부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사실 나도 작년에 이상했어요. 분명히 3섬 가져갔는데 2섬 반이라고 하더라고. 근데 임씨가 워낙 큰 상인이니까 내가 잘못 잰 줄 알았지. 젊은 농부도 말했어요. 나도요. 올봄에 보리팔 때 이상하다 싶었는데 그냥 넘어갔어요. 한 명씩 모이더니 어느새 6-7명이 됐습니다. 다들 임씨한테 무게를 속아서 돈을 떼인 사람들이었어요. 만드기가 나그네를 봤어요. 나그네는 그 사람들 이야기를 하나도 빠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해가 졌어요. 나그네는 주막에 방을 잡았습니다. 밥상이 들어왔는데 거의 손을 안 댔어요. 바로 붓을 잡았습니다. 밤새 썼어요. 임시 저울대 조작 정황, 저울대 길이 차이, 피해 농부 7명 증언, 각각 속은 양과 날짜, 만드기 사건 경위. 하나도 빠짐없이 적었어요. 적다 보니 규모가 보였습니다. 임씨가 이 수법으로 장터에서 수년째 농민들한테서 곡식을 뜯어왔던 거예요. 한 번에 조금씩이었지만 모이면 어마어마한 양이었습니다. 나그네는 붓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만드기가 손에 꼭 쥐고 있던 그 작은 돌저울추가 생각났습니다. 저울을 꼭 확인하거라. 죽은 아버지가 왜 그 말을 유언으로 남겼는지 이제 알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장터는 오늘도 북적였어요. 임시가게 앞에도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임씨가 오늘도 저울을 올리고
곡식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장터 한가운데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아무도 못 봤는데 어느새 회색 도포 자락 하나가 임시가게 앞에 서 있었어요. 쾅! 암행어사 출두요. 마패가 가을 햇살 아래 번쩍였습니다. 장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임씨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사가 저울 앞으로 걸어갔어요. 저울대를 들어서 사람들한테 보여줬어요. 이 저울대, 한쪽 길이가 정상보다 짧소. 처음부터 짧게 만든 거요. 장터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어사가 소매에서 문서를 꺼냈습니다. 피해 농민 7명 증언 확보. 속인 양과 날짜 기록 완료. 수년에 걸친 계획적 사기요. 임씨가 무릎을 꿇으며 소리쳤어요.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포박하라. 딱 한마디였습니다. 포졸들이 움직였어요. 그리고 어사가 말했습니다. 피해 입은 분들 전부 보상받으시오. 만드기는 장터 한쪽에 서서 그 장면을 넋을 잃고 바라봤어요. 나그네가 다가왔습니다. 이거. 손에 뭔가를 쥐어줬어요. 돈이었어요. 어머니 약값으로 충분한 돈이었습니다. 어제 내가 속은 반성값이야. 만드기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감사합니다. 어르신은 누구세요? 나그네가 만드기 머리를 한번 쓱 쓰다듬었어요. 아버지 유언 잘 기억하고 있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돌아서서 걸었어요. 만드기가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어르신,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회색 도포 자락이 가을바람에 흔들렸어요. 그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만드기는 손에 쥔 돈을 바라봤어요. 그러고는 품에서 돌저울추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덕분이에요. 조선의 장터 어딘가에 이름 없는 발자국이 또 하나 쌓였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